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이슬람 세계에서는 하람의 일부로 음주를 금지한 대신 잠을 쫓아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커피 문화가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 전성기였던 16세기 국제도시로 성장했던 수도 이스탄불에는 세계 최초 카페인 커피하우스가 문을 열게 되었는데 무려 600여 개까지 카페가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커피를 지키기 위해 커피 유출을 금지했지만 외국 상인들과 외교관들이 몰래 원두를 빼내어 유럽에 전하면서 커피 문화가 국제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커피의 효능을 최초로 알아낸 것은 염소였는데요. 9세기 에티오피아의 칼디라는 양치기 소년이 어느 날 자신이 기르던 염소들이 붉은 열매를 먹고 흥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자 이를 신기하게 여기면서 최초로 커피가 발견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 제7대 술탄 메흐메트 2세는 1453년 기독교 제국이며 동로마 최후의 도시였던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새로운 이슬람 제국을 세우면서 동서양의 제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메흐메트 2세는 발칸과 아나톨리아의 거의 모든 땅을 평정하여 흑해와 에게해를 오스만의 호수로 만들었습니다. 뒤를 이은 술탄 셀렘 1세는 동쪽의 페르시아 사파비 제국으로 문을 돌렸습니다. 사파비 제국은 티무르 제국이 멸망하고 1501년 이스마일 1세가 페르시아의 부활을 내세우며 건국하여 급속도로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셀렘 1세는 1514년 사파비 왕조와 격돌하여 대승을 거두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란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또 남쪽으로도 진출하여 1517년 맘루크 왕조를 정복해 시리아, 이집트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셀렘 1세는 맘루크 왕조가 소유하고 있던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마저 장악하여 오스만 제국 최초로 이슬람 최고의 정치 종교 지도자인 칼리프 칭호까지 이어받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전 이슬람 세계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최고 지배자로 추앙받게 된 것입니다. 16세기 오스만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군주는 제10대 술탄 술레이만 1세입니다. 그는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술탄으로 추앙을 받아 대제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거대한 터번을 쓴 술레이만 대제의 멋진 모습은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술레이만은 이스라엘 왕국의 현명한 왕 솔로몬의 투르크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술레이만 1세는 무려 46년이란 긴 시간 치세를 했는데요. 그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재위 기간에 13차례나 대외 원정을 나가 제국의 영토를 최고로 넓혔습니다. 1526년 오스트리아로 진격하기 위해 먼저 헝가리군과 전투를 벌여 헝가리의 3분의 1을 점령하기도 하였으며 1538년 지중해 제해권을 두고 프레베자 해전에서는 에스파냐, 베네치아, 로마 교황의 연합 함대와 격돌하여 대승을 거두어 지중해의 스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중해뿐만 아니라 홍해, 아라비아해 연안까지 세력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중해와 육로 교역을 통한 동서무역을 장악하여 번영을 누렸습니다. 당시 술레이만 1세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의 지배자로서 이라크와 바그다드에서는 샤였고 로마 땅에서는 시저였으며 이집트에서는 술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72세로 13번째 원정을 떠났다가 전쟁터의 마차 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군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유해는 술레이만 모스크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위대한 점은 거대한 대륙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처럼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술레이만 법전을 펼쳐낸 점입니다. 그는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 사회를 차별 없이 법에 의한 공정한 정치를 펼쳐 입법자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술레이만 1세는 당시 유럽 최고의 왕가 합스부르크가인 신성 로마 제국과 한판 승부를 펼쳐 유명한데요. 헝가리를 점령한 후 오스트리아를 정복하기 위해 1529년 수도 빈을 포위하기도 했는데요.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빈 포위로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영토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투르크, 페르시아, 비잔틴 제국의 문화 등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어 이슬람 문화의 황금기를 이룬 문화의 전성기이기도 했답니다. 흥미로운 것은 1536년 오스만 제국과 프랑스가 공동의 적 합스부르크가인 오스트리아를 치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생각에 파죽지세로 유럽을 향해 영토를 확장해가는 오스만 제국은 유럽 공동의 적이며 문명의 충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로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과 적대적일 것 같은데요. 16세기 유럽 내부의 패권 경쟁과 세력 균형은 치열했습니다. 프랑스는 팽창해 가는 오스트리아를 견제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 역시 적대국의 분열들을 이용하여 신성 로마 제국 오스트리아를 견제하였고 오스트리아 역시 사파비 왕조와 동맹을 맺어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였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프랑스 동맹 관계는 무려 270년 동안이나 유지되었다가 1798년 나폴레옹이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의 지배 영토인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결국 두 나라의 동맹은 끝이 나고 말았답니다. 슐레이만 1세는 오스만 제국에서 최초로 정식 결혼을 한 술탄인데요.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은 정통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탄의 여인들은 오직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는 임무만을 지녀 주로 유럽의 노예들을 데려와 부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런 관습과 황족,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예였던 미천한 신분인 록셀란의 매력에 빠져 슐레이만은 그만 전통을 깨고 말았다고 합니다. 술탄의 정식 황후를 하렘 술탄이라 하는데요. 록셀란은 노예에서 세계 최강 국가의 하렘 술탄이 된 오스만 최초의 여걸입니다. 그녀는 궁중암투와 음모 끝에 결국 많은 정적들을 물리치고 왕후가 되었지만 이는 록셀란 이후 하렘의 여인들이 권력을 손에 쥐고 거대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하여 국가 몰락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스만 제국의 왕위 계승 제도에는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제국의 분열을 막고
권력의 안정을 위해 형제 중 한 명이 술탄이 되고 나면 남은 형제는 모두 죽이는 형제 살해법이 있었습니다. 이 악명 높은 법을 만든 이는 놀랍게도 명군으로 알려진 메흐메트 2세인데요. 이런 잔혹한 전통은 경쟁에서 실력으로 살아남은 자가 권력을 쟁취하는 유목세계의 경쟁 구조에서 왔다고 합니다. 술탄의 자식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술탄이 되는 길뿐이어서 자식을 낳은 여인들의 음모와 살아남기 위한 형제들의 권력 쟁탈은 잔혹했다고 합니다. 왕족은 피를 흘리면 안 되는 전통에 따라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권력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결국 권력 암투가 되었고, 이는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답니다. 17세기가 되어서야 이 법은 너무 가혹하다 하여 제14대 술탄 아흐메트 1세부터는 폐지되고 죽이는 대신 남은 형제는 토카프 궁전 한 곳에 유폐 장소를 만들어 평생 유폐시켰다고 합니다. 이곳을 카페스 혹은 황금 감옥이라고 하는데요. 터키어로는 세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간혹 후계자가 없을 경우 이 밀폐된 곳에서 세월을 보낸 형제들 중 술탄으로 즉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왕조 승계 방식은 오스만 제국 초기처럼 역동적인 리더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답니다. 위대한 군주 슬레이만조차도 록셀란의 자식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두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데요. 유능한 정적을 제거하고 술탄에 오른 셀레미세는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는 오스만 최초의 군주였으며 술 주전뱅이인 무능한 군주였다고 합니다. 19세기가 되어서야 장자 승계 혹은 연장자 승계로 이어졌다고 하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가슴 아프고 잔혹한 왕조 이야기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건국 후 위대한 군주들이 등장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16세기에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을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번영으로 인해 이슬람 세계는 더욱 확대되고 발전되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면 재미있는 세계사 도움이 되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